안녕하세요, 혼입니다. 증시가 참 많이 약하네요. 많이 약하고, 이번 주 참 중요했는데, 출발이 별로 좋지 않게 시작이 됐습니다. 지수만 보면, 코스피 기준으로는 그 저가 2910포인트 정도 지켜주면서, 예전에 지켜졌던 하단이죠. 예전에 그 정말 공포였던 하단 말고, 그 전에 지켜졌던 하단대에서 일단은 또 한 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의견을 드리면 반대로 얘기 드렸습니다. 분명 오늘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자라는 얘기는 드리긴 했어요. 매매 포지션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를 좀 보고 싶은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단을 잡고, 이렇게 상단을 잡고 쳤을 때 되게 좋았던 에너지였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급격한 우려가 나오면서 하방으로 꺾어 내려갔고, 하방을 계속 치고 있죠. 이러면 일단 매수는 중단이 돼야 돼요. 오늘까지만 확인한 걸로 봤을 땐 추가 매수는 일단 중단이 일단은 좀 계절을 지키는 법에 도움이 될 것이고, 하단을 잡고 밑단을 친다는 건 지지층이 얇아지는 거죠. 얇아지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캔들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이제, 예를 들어, 내가 분할 매수 시작하자고 얘기 드렸죠. 분할 매수를 했을 때, 나머지 금액이 남아있다. 아니면 추가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이제 진단하고 버텨줄 수 있는 바닥대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매수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증시가 약해지는 것이 느껴지고, 하단의 압박이 강해진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요렇게 좀 이렇게 뭔가 그 신호가 포착된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나머지 것들은 반등이 확인되고 들어가야지 계좌가 더 안전해질 겁니다. 계속 또 어중간하게 좀 매수를 계속 풀 매수를 다 해버리면 정말 더 빠졌을 땐 대응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회복해서 올라오고 반등해주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쯤에서는 멈춰줘야 된다. 그래서 멈춰서 좀 관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진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이제 오늘도 보시면 아침에 출발을 그렇게 나쁘지 않게 시작한 것 같았지만 바로 하방으로 내리꽂았고 이제 미 선물 지수들이 금요일 날도 안 좋아서 염려가 되긴 했는데 오늘도 우리나라 장중에도 약하게 마무리됐단 말이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15분봉으로 봐도 이렇게 하락하고 여기 2930포인트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넘지 못할 때서 되게 약해지고 있다는 게 뭔가 느껴지고 약했다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좀 오늘 하단대에서 이제는 더욱 이제 뭔가 신호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확인을 하셔야 안전한 매매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금액대 980포인트 정도는 지켜주고 있긴 한데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흐름이 여기 보시면 여기대를 넘지 못하고 있죠. 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매수가 중단돼야 됩니다. 일단 매수가 중단돼야 된다는 걸 얘기 드리고 싶고 일단 좀 지표를 여러 개 또 참고해 보자고요. 앞으로 증시 방향이 계속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보면 자 달러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달러가 중요하고 달러가 좀 하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게 외국인의 포지션이 아닐까라는 얘기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고점대에서 머물러 있고 더욱 상승이 둔화된 건 사실입니다. 달러의 상승이 둔화됐고 금액으로는 1200원 정도를 지켜주고 있어요. 1200원 정도를 크게 벗어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원대에 머물러만 줘도 괜찮다는 생각은 지금 들어요. 왜냐? 더욱더 상승이 아니라 좀 머무르다가 좀 힘이 빠지는 그림이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 드리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대에서 급격하게 더 올라가는 추세만 나오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달러도 잘 이제 체크해 보셔야 돼요. 달러가 아무래도 하방이 가야 정말 외국인의 매수가 좀 지속적으로 안정적이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좀 체크하시면서 오늘 경기민감주가 또 그래도 강했나 보면 경기민감주랑 반대로 간다고 어제 얘기 드렸는데 경기민감주가 하나도 약하지가 않아요. 하나도 힘이 빠지지 않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그대로 아직 녹아있다라는 게 보여지죠. 보시면 현대미포조선이 오히려 고점을 갱신하고 단기 고점을 갱신하고 오히려 매물 소화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견고하구나. 지금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기민감주들이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구나. 추세 하락으로 바뀌지 않는구나. 라는 게 또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성장주들을 잘 봐야 되고 잘 담아야 되는데 성장주들이
반등하는 시기가 분명 올 겁니다. 하지만 그 시점이 이렇게 하방이 가고 안 좋아지면 좀 더 회복기가 오래 걸릴 것이고, 금액 평단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좀 관망을 해보자는 얘기고, 자, 삼성 SDR 들고 왔는데, 어제 좀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많이 설명드렸고, 하방 충분히 돼서 하방 에너지가 강할 거다 얘기 드렸고, 밑단을 여기까지 열어놨죠. 59만원대까지 이렇게 60만원 정도까지 열어놨는데, 충분히 지금도 하방에 에너지가 있다면 충분히 밑단을 확인할 겁니다. 확인할 거고, 뭐 61만원, 뭐 60만원 이렇게 확인되겠죠. 확인될 건데, 여기서 제가 금액대를 설정해 드리는 거에 있어, 나름 반등 자리를 체크해 드리죠. 그러니까 반등할 수 있는 지지층이죠. 지지층인데, 거기서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반등을 해주지 못하 그러면 그건 지지를 받지 못한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그 매수 포인트 관점이 다르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삼성 SDI 기준 주봉으로 보면 다 이게 지지할 수 있는 데를 찾는 겁니다. 주봉으로 보면 이번 주를 봤을 때 기준으로 60만 원 정도가 될 것이고, 월봉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왔네요. 20월선까지 거의 다 닿았구나. 20월선이 닿아 있고 61만 1,9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20월선이든 주봉상 여기든 일봉상 여기든 지지층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고, 찾은 상태에서 분봉에서 예를 들어 여기가 6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60만 원, 61만 원 가정했을 때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이렇게 여기 저가 추세를 돌파하고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추가 눌림 목대 이럴 때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대를 봤을 때 제가 지지할 수 있는 자리대를 얘기 드리긴 합니다. 얘기 드리고 관심 금액대를 얘기 드리긴 하는데, 거기서 지지를 성공하지 못하면 흘러요. 흐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밑단을 열어놔야 되고, 갖고 있던 것도 다시 빼놓을 수 있다는 거죠. 카카오를 보면 그렇습니다. 카카오를 보면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금액이 10만 원이었어요. 10만 원이었고, 보시자 얘기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10만 원을 지켜주고 10만 원을 지켜주는데 반등을 못하죠. 반등 못한다는 건 추가 하락에 에너지가 더 강해지는 겁니다. 반등 자리에서 멈춰주는 게 아니라 반등 자리에선 반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길어지면 안 된다 얘기 드렸죠. 이게 길어지면 하방이 강해진다. 반등 자리에서 반등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평선들 다 저항이라는 얘기도 드렸는데, 보시면 이게 20분봉, 이렇게 그 30분봉의 20선이죠. 20선을 맞고도 떨어지는 모습. 그 다음에 기준선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 계속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럼 요럴 때는, 요때 샀더라도 요때, 좀 매도하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갱신하고 난 다음에, 그 분봉상에서도 이렇게 안전한 구간이 나왔을 때 매수를 접근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전달이 잘 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덜 힘들어야 되신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95,000원까지 밀렸잖아요. 지금 이제 추가 못했고. 그러면 제가 밑에 또 지지받을 수 있는 금액은 85,000원까지 열어놨어요. 분명 여기에 과대 낙폭이 떴죠. 과매도가 떴어요. 분명 시장이 과매도입니다. 과매도니까 매수, 공포의 매수 맞긴 한데, 공포가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건 항상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자, 이제 공포니까 하루 만에 반등해 줄 수 있습니다. 반등해주면, 반등해주고, 안전해지고, 다시 60만원대가 여기가 여기가 넘어서고 난 다음에 사셔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시장이 안전이 확인된다면. 그게 이제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멈춰있지 않죠. 끝이 없죠. 밑꼬리, 과매도 이 신호 뜬 게 다고, 일단 박스권으로 이렇게 빠져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당장 10만원이 저항이 돼요. 10만원대 이때 샀던 사람들은 이 평단가 오면 다시 매도를 칠 겁니다. 여기서 저가 매수 샀다가, 빠졌네. 다시 올라오면 여기가 다시 저항 맞고 떨어진다는 거죠. 맞고 다시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돌파되고 다시 안전해졌을 때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삼성 SDI를 제가 코스피 대형주로서 올해 좀 괜찮게 움직여주지 않을까 해서 계속 공유 드리는데, 추적 중이죠. 지금도 삼성 SDI 추적 중입니다. 추적 중이고 빠지고 있죠. 계속 빠지고 있어요. 61만원 얼마 빠지겠죠. 빠지고 나서 정말 모니터 하다가 바닥이 확인되고 뭔가 돌려주는 자리를 찾아가지고 매수를 해야 됩니다. 60만원대라고 60만원 딱 사시면 안 돼요. 더 빠질 수 있어요. 58만원 빠질 수도 있고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시장의 낙폭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금액대가 지지받을 수 있는 금액대를 체크해 놨고, 60만원, 61만원 정도 반등할 수 있는 자리대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반등이 되는가를 확인하고 매수하셔야 안전한 매수가 되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좀 중요한 얘기였던 것 같고, 자, SNSL 같은 경우도
33,300원, 33,000원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33,000원에 머물러 있거든요. 33,000원 안 깨지고 있거든요. 33,000원을 지지해 준 건 맞죠. 그러니까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였죠. 그러니까 제가 3만원, 33,000원까지 얘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볼 수 있는 반등할 수 있는 자리 땐 여기였는데, 근데 지금도 반등해 주진 못하고 있거든요. 분봉상 봐도 전혀 반등의 기미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갖고 있는 정말 얘기 드렸지만 추가 매수를 고민하지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멈춰 있다는 거죠.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더 빠지고 더 공포가 온다면 더 싸게 담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반등하고 아니면 반등하고 안전해진다면 안전한 매수 타이밍을 다시 노려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익 IPS도 얘기 드렸는데 4만원 밑에 괜찮다 그랬죠. 4만원 밑에가 좀 싸 보인다 얘기 드렸는데 4만원 밑에서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는데 바로 마찬가지로 보시면 오늘 고가가 42,000원입니다. 4만원 저항을 자꾸 막고 있는 거죠. 4만원 밑단이 싸다 그랬는데 4만원에서 자꾸 맞고 떨어지는 거죠. 여기가 저항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단기적으로 여기 때가 저항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얘가 오히려 지금은 저가 매수 포지션을 잡아놨지만 매수할 수 있는 관점은 정말 하방이 더 가고, 하방이 예를 들어 여기까지 가가지고 다져주고 빠져주는 걸 확인한다든가, 아니면 다시 42,000원 넘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고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분할로, 자, 지금부터는 예를 들어 여기까지 열어놓고, 빠진다는 게 아니라 열어놓고 빠질 때마다 조금씩 사시는 건 가능한데, 어중간하게 매수 끝 해놓으시면 일단은 좀 기다리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일단 성장주 자체가 되게 소외되어 있다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성장주가 지금 갈 수 있는 재료는 없죠. 그래서 저가 포지션을 보고 있지만 확실하게 반등해 줄 수 있는 재료가 아직은 없습니다. 뭔가 신호가 나와야겠죠. 인플레이션 얘기만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하방 에너지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영역이긴 하지만 급하시지 말자라는 얘기고요. 위메이드를 보면 위메이드가 지금 또 그런 모습입니다. 위메이드도 마찬가지예요. 위메이드가 15만원 밑엔 괜찮다고 생각했고 11만 5천원까지 열어놨다는 얘기죠. 근데 일단 15만원 밑에가 왔기 때문에 담아볼 수 있어요. 초기 물량 담아볼 수는 있는데 반등해주고 빨리 15만원대 회복해주고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14만 8 여기까지 빠졌었네요. 15만원 밑에까지 여기까지 빠졌군요. 여기가 바닥이라 그러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상승해줬고 여기서 반등해줬고, 자, 일단 여기가 저항이란 말이죠. 단기적으로 154,000원 2,000원 저항이기 때문에 여기가 돌파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빠질 수 있죠. 빠질 수 있고, 그 다음 지금 보시면 분봉상으로 60분봉에 저항을 막고 있는 거죠. 저항 막고 구름대 저항.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혼조세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대를 좀 맞게 해서 설정하고, 이 추세를 또 그어보고 이 추세에서 멈춰주는가, 그 다음에 안정권으로 15만원대 여기를 돌파하고 지지를 해주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돼서, 그래서 너무 많은 종목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되겠죠. 내가 사고자 하는 종목의 안전한 매수 타이밍 아니면 바닥권을 잘 공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급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급하지 말자.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라고 얘기 드렸지만, 분할 매수 뭐 하루 빠지고 하루 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분명 이렇게 지지선을 열어놓고 금액에 맞춰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분할 매수입니다. 아니면 소량을 넣고 상승 가면 그것만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안 지키시면 힘들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하방을 버틸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어서 그냥 강제 존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좀 대응해 줄 수 있어요. 대응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자이언트 스텝인데, 자이언트 스텝은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지지 못 받았죠. 54,000원 정도가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였어요. 보시면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54,000원 정도 되죠. 딱 오늘 54,000원 정도에서 멈춰 있다가 그냥 추가 하락, 지수가 밀린 관계에 추가 하락으로 깨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체크드렸던 금액이 54,000원대거든요. 여기가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다. 근데 지지를 시도했다가 못 버티고 반등해주지 못하고 바로 밀리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반등을 하지 못한 겁니다. 실패한 거죠. 그러면 추가 밑단이 계속 열려버려요. 열리죠. 열리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죠. 이미 사실은 제가 볼 수 있는 과대 낙폭선이긴 합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뭐 시장 전체가 그러니까. 그럼 또 밑단을 또 열어놔야겠죠. 관심이 있다면 47,000원대입니다. 47,000원대까지 또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47,000원과 여기
121선까지 열어놓고 대응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같은 건 이런 것들은 그 금액적 해볼 수 있는 자리가 54,000원대 금액의 소량을 담아볼 수 있는 자리대가 있는 거죠. 하지만 반등해주지 못한 걸 체크하고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시장의 것 때문에 아니면 가지고 계셔도 상관없어요. 왜냐 저가 포지션 더 봐가지고 또 분할로 나눠서 사면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은 참 지금 보시면 다른 거에 비해 좀 많이 올랐었죠. 무중도 하고 하면서 더 올랐다가 지금은 더 힘없이 빠지고 있고 막 악재도 쏟아지면서 되게 주가가 못 가고 있는데 분명 바닥은 잡히고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종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보고 있는 거니까 좀 같이 모니터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47,000원 부근에서 또 어떤 모습이 나와주는가 좀 한번 잘 지켜봐야겠죠. 이렇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추적해보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SK고요. SK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금액이 245,000원이에요. 여기 25만원 여기 처음 얘기 드렸고 두 번째 얘기 드렸죠. 일단 추가적으로 오늘도 반등을 시도했다가 바로 밀립니다. 오늘 반등 시도했죠. 시도하고 5분봉 정도 보시면 반등을 시도합니다. 시도하고 오늘 1% 넘는 상승 나왔다가 바로 241선에 저항을 맞고 240선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추세에 떨어지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여기 금액을 일단 지켜주고 있습니다. 243,000원 지켜주고 있어요. 지켜주고 있고 시장에 비해 정말 낙폭이 더 빠질 자리도 많이 없어라고 하면서 좀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는데 얘기 똑같습니다. 여기서 반등을 못하고 시장이 계속 밀리는데 여기서 반등을 빨리 못해주면 다시 밑단이 열리는 거예요. 다시 밑단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원치 않고 아니지만 추가로 밀리고 흐를 수 있다는 거 항상 봐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SK도 추가 더 살 수 있는 구간 그래서 여기 한번 보긴 했는데 매수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 매수한 게 없어요. 오늘은 조금 오히려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하고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좀 시장이 많이 약한 거 확인하고 분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좀 더 지켜보자라는 데 한 표를 뒀고요. 오히려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해야 돼요. 지금 같을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주목되는 거거든요. 캠시스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 친구는 그 코스닥 종목이기 때문에 소형주기 때문에 오늘 그 코스닥이 1% 하락 나오면은 되게 좀 많이 밀렸어야 되죠. 밀리고 그냥 시장 지수와 똑같이 따라간다 그러면 밀렸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라는 거죠. 시장보다 강한 종목.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더 흐름이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1930원대 여기 지켜주고 있죠. 지켜주고 있어서 이 친구도 여기 박스권에 있긴 하지만 빨리 치고 올라가줘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 반등 나오면 좋은 흐름 나올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밑단도 항상 열어놔야 된다. 오늘 시장보다 강했지만 마무리도 좋게 됐지만 얘도 여기 금액대가 지금 미니박스로 눈치 보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최근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금액을 올리고 추세를 바꿔놓은 건 주포죠. 주포 의도대로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포가 그냥 지수만큼 빼고 수익 실현할 게 없죠. 수익 실현할 종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관망세로 내비둔다라고 보여져요. 그냥 일단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보다 강한 종목 이렇게 보이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칩셋 미디어가 확실히 시장보다 강했죠. 그러니까 지금 그 로봇주도 잘 가고 자율주행은 잘 못 가고 있어서 저가 메리트로 아직도 보여지긴 합니다만 오히려 차량용 반도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율주행도 있고 차량용 반도체도 있고 메타버스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싸게 주면 관심 있고 가지고 가고 싶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금액적으로 몇 점을 주면 한번 사보고 싶긴 한데 너무 금액대가 시장에 눌림에도 눌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22,500원, 19,000원대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22,500원대에서 계속 머물러주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여기 안전한 저가 바닥이 되려면 얘도 빨리 치고 올라가서 새로운 지지층을 만들어줘야 내가 저가 매수가 샀다가 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투자금이 100이다 하면 100을 넣을 수 없는 금액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시장보다 강하죠. 이런 것들이 시장이 좋았다면 더 강한 흐름이 나왔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시장보다 강한 종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포뱅크고 어제도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아직 그 시세 못 받고 있는데 인포뱅크 같은 거 오늘 제가 매수를 유일하게 걸어놨던 게 인포뱅크예요.
인포뱅크를 좀 저가에 담아보자 해가지고 기준선 부근에서 27,000원 정도 이렇게 기준선 금액대를 걸어놨거든요. 대충. 근데 안 걸렸죠. 아직은 21선에서 멈춰준 겁니다. 21선에서 21,600원. 딱 21선 정도에서 멈춰준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종목을 좀 담아보고 싶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장보다 강했던 종목.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상승 센 것들이 눌림목이 오면 이런 걸 눌림목 매수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원익 IPS나 SNS 같이 하방 추세인 것들은 충분히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밑에 받쳐줄 수 있는 지지층이 되게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공격적이고 단기적 수익 내려면 이런 것들의 눌림이 시장의 반등과 함께 빠른 반등이 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인포뱅크 같은 것도 지속적 관심 필요합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수급도 그래서 정말 이게 2만원대 밑단을 한번 주면 정말 저도 좀 담아보고 분할적으로 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렇게 또 그렇게 과대적으로 이렇게 막 엄청나게 이 단기 흐름 속에서 많이 빠져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속적 관심 종목으로 꼭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노와이어리스고, 오늘 매도한 종목이 이노와이어리스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5G도 얘기 드렸거든요. 5G도 관심 가져보시라 얘기 드렸어요. 오늘 사실 리포트가 나왔어요. 5G 관련. 그래서 보시면 올해 이제 투자 본격 정말 진행된다라는 얘기였고, 그러니까 5G 장비주가 분명히 올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메타버스 수혜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장비, 주파수 경매에서 진행되는 것도 있고, 무조건 영업이익이 늘어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관심 종목인데, 제가 이거 예전에 요때죠. 요 날이에요. 기억합니다. 12월 28일에 되게 싸게 샀다고 나름 방송에서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장이 흔들려도 안 흔들려도 버텨주는 금액. 제가 샀던 금액이 여기죠. 21,150원이거든요. 금액도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21,150원. 했는데, 오늘 보니까, 아이씨, 이거? 0? 아니네. 0? 다시 내 평단가 훼손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일단 매도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반등 나오면 반등 나오겠지만, 제 금액이 터치되지는 않았지만, 오늘 만약에 내일 또 하락 출발하면 바로 터치죠. 바로 터치고 하락. 그래서, 이게 싸게 샀다고 생각했는데, 손해본 건 없지만, 플러스 한 10% 갔다가 에이 다 반납했네. 그래도 내 평단가가 훼손 안 되면 장기적 가져갈 수 있는 설정이다라고 봤는데, 시장의 성장률을 뭉개니까 정말 그냥 계속 흐르죠. 흐르기 때문에 더 밑단을 다시 한번 노려보자 라고 해서 일단 후퇴한 겁니다. 작전상 후퇴.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4만원 밑단이 다시 될 수도 있고요. 시장 낙폭과 함께 여기라면 또 열어놓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여유있게 보고 가자. 그래서 오히려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면 다시 반등 주고 안전한 타이밍에 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요거 샀을 때도 기억하실 겁니다. 요때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자, 분봉 보시면 제가 아까 금액 해놨던 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때 보긴 했지만 반등을 확인하고, 그죠? 시장의 반등을 확인하고 이 눌림목에 매수한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내일 상승 가도 상관없습니다. 반등 가고 눌림목. 그러니까 요렇게 나중에 시장이 하방하다가 요렇게 좀 진정이 되고, 아니면 바로 V자로 상승 나오면 그때 지지층 보고 다시 들어가겠다가 되는 거죠. 그게 오히려 안전한 매매 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시장이 안 좋은과 함께 분할 매수를 잘하고 계시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만의 분할 매수법을 공유 드리려고 좀 거기에 많이 다뤘어요. 종목보다도 시장의 분할 매수법, 그 다음에 급할 거 없이 조금 여유를 가지실 것. 그래서 꼭 하루하루 꼭 매수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공유를 드리고 싶었고요. 분명 좀 오늘 미국장도 또 중요하겠어요. 중요하겠고, 더 빠지고, 차라리 빠지고 밑골이 쭉 달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뭔가 기사적으로도 인플레이션이 있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코로나 괜찮다라든지 뭔가 필요해요. 근데 아직 재료가 없기 때문에 자꾸 하방 압력이 강한 것이고, 우리는 완연한 피해자입니다. 사실은 코스피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왜냐? 오른 것 없이 또 빠지니까. 미국장은 지금 빠져도 전부 차익 실현이에요.
전부 차익실현에도 할 말도 없고 이미 막 이거 어떻게 너무 빠진 애가 아니란 말이죠. 이미 신고가 경신하다 빠진 거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인데 시장을 또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되니까 코스피가 나홀로 또 약한 모습 나오고 또 나홀로 또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꼭 바닥에 사가지고 수익 극대화하겠다라고 해서 떨어지는 칼날을 꼭 주의하시고, 때로는 안전한 매수 타점을 확인하고 들어간 것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좀 전해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든 속에 좀 어떻게 좀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종목별은 반등할 때 또 움직이는 섹터도 한번 잘 모니터해 보시고, 시장이 반등할 때 가는 섹터는 또 달라져요. 예전에 로봇이나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이 같다면 이번 시장 반등은 또 주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좀 체크해 보는 걸로 하고, 일단은 지금 거에서 추가적 매수는 좀 확인하고 가시자라는 얘기로 마무리하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힘든 장 고생하셨고요. 시간이 걸릴 뿐 반등은 할 겁니다. 화이팅 하시고 이제 그만 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방송 마무리해볼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